비타민 먹고 결석 생기는 것 막으려면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면서요. 물 많이 먹으니 당연히 소변 자주 보게 되는 거죠. 혹시 결석 생길까봐 물을 의도적으로 먹으니 소변 자주 보는 거 당연하지 않나요? 야, 요 부분이요.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비타민C를 먹는데 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보통 한 1g당 100ml 정도는 먹어라. 이렇게 누가 얘기하시는 분이 있나 본데, 그러면 5g 드시면 500ml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비타민C를 4알 4000mg 정도 한 번에 보통 먹는데, 그때 그냥 물 한 모금 아니면 2모금 정도로 거의 넘깁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0ml도 안 되게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마시는 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내 몸에 필요한 물의 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양은 내가 얼마나 음식을 먹느냐, 미네랄을 먹느냐, 즉 소금을 잘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물량은 조절이 돼야 됩니다. 무작정 뭐 하루에 2리터 이상 이렇게 되면 사람 몸무게, 키, 식사량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물만 딱 2리터 정해놓고 그걸 하루 종일 계속 마시는 분들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소변 보러 자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조절을 제대로 못하면, 즉 미네랄과 수분의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면 몸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변의 색깔도 잘 봐야 돼요. 적당한 노란색, 너무 묽은 색깔만 계속 나와도 이거는 수분을 과하게 먹는 것이다. 너무 진한 색깔이 나오면 그건 수분이 부족한 상태다. 이 소변 색깔을 보면서 수분의 양을 조절을 하는데, 그 소변이 적당한 노란 색깔이 돼 있을 때 그 속에 소금의 양이 약 0.9% 정도 들어있을 때가 가장 적당한 양의 물을 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타민C를 먹거나 약을 먹거나 또 소금, 물을 드시는 분도 계신데, 이 전체의 물량이 내 몸에 맞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걸 맞추지 못하면 소변 보러 굉장히 자주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물량 조절 잘해야 된다. 소변 보러 자주 가고 그게 불편하게 되고, 자주 가는 것 때문에 몸속에 있는 미네랄이 계속 빠져나간다. 그 비타민C를 먹을 때 물로 마셔도 되고요, 소금물로 마셔도 됩니다. 소금을 평소에 많이 드시는 분들은 물로 드셔도 되고요, 소금을 평소에 잘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소금물로라도 드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밸런스 조절 못하면 물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게 돼서 소변 보러 자주 간다. 그리고 비타민C 한 알당 몇 밀리리터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뭐 20년 이상 비타민C를 먹었는데 결석 생기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는 물을 좀 잘 먹는 편이고 국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즉 먹는 편이라서 비타민C를 먹을 때 먹는 물의 양은 뭐 약 100ml가 안 된다. 그렇게도 먹는다라는 거죠. 자, 물 조절 잘 합시다. 우리 잘못 먹으면 건강이 오히려 나빠집니다. 한식은 절임 음식, 김치, 장아찌, 젓갈, 절임, 생선, 국, 찌개 등 염분이 많은 음식인데 따로 소금을 먹어야 하는지요? 자, 이렇게 물었거든요.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한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하루 3끼 꼬박꼬박 잘 한식 드시고 계시나요? 한식을 먹고 있는 사람은 소금 더 추가로 안 먹어도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식 먹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한식을 제대로 먹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요, 소금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한식을 안 먹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묻고 싶죠? 미국 가서 음식 먹어보세요. 일본 가서 음식 먹어보세요. 얼마나 짜게 먹고 있는지. 한국 사람들 가면요, 미국 음식 전부 다 짜다 그럽니다. 일본 음식 다 짜다 그럽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거든요. 내 몸속에 소금이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 소금 섭취 신경 써서 안 해도 된다, 소금 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어서 그런데, 한국인의 경우에 소금을
많이 먹고 있느냐, 적당하게 먹고 있느냐, 적게 먹고 있느냐. 자, 많이 먹고 있는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루에 식사를 한 3끼 정도 하는 사람, 한식입니다. 그 다음에 국물 요리를 한 300ml 내지 500ml 정도로 먹고, 또 김치, 나물, 젓갈류 이런 종류들의 음식으로 하루 3끼를 먹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소금이 충분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드시는 분들은 소금을 일부러 따로 먹을 필요성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요즘은 간헐적 단식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음식 먹는 횟수가 일단 줄어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식의 개념인 국물 음식이나 또는 젓갈 음식이나 이런 것들로 먹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소금이 듬뿍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소금을 제대로 섭취하기가 어렵다. 즉, 소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보충하는 수밖에 없다. 소금은 그래서 전해질로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서 우리 몸속에 적정량이 있지 않으면 심각해진다. 자, 나는 수분을 하루에 2리터 정도씩 먹고 있고, 그러니까 채소, 과일, 국물 음식, 차, 커피 뭐 이런 거 전부 다 합해서 내가 먹는 물의 수분의 양이 2리터라면 소변으로 1.5리터가 나오는데요. 1.5리터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소금의 양은 13.5g입니다. 그래야 0.9%가 나오죠. 0.9%의 염도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소변으로 적정 양의 소금이 나오도록 먹고 있는 분은 별로 없다. 그래서 꼭 측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도 적정량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소금을 노력해서 먹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먹어도 가끔 0.5%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으신 분들 소금을 좀 드셔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몸의 컨디션이 나쁘다, 그런 분의 경우에도 소금을 좀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몸에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속에 소금이 있으면 몸에 미생물이 자라는 것을 억제시켜 준다라는 거죠. 김치가 부패가 되지 않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 적정량의 소금이 들어있어서 이상한 균들이 잘 자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균이 들어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대장 안에 균이 많이 살죠. 이것 때문에 암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입 속에 균이 많이 살아서 구강 속 염증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을 덜 살게 하고 억제시켜주고 많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인데, 소금이 부족하면 방광의 염증도 잘 일어난다, 질염도 잘 걸린다, 입속에도 균이 많이 산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이를 닦으면 이 속에 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잇몸도 튼튼해지고 이도 튼튼해진다. 소금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항균 작용을 한다. 그래서 소금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점점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소금과 비타민C는 불가분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시너지가 될 뿐 아니라 소금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거나 없어도 죽지만 소금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비타민C하고 소금의 관계를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타민C를 먹을 때 소금 물로 드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비타민C 먹을 때 소금 물로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비타민C 먹을 때 소금. 자, 결정적인 거 이겁니다. 비타민C가 장에서 흡수될 때요, 소금에 의존해서 비타민C가 수송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얘가 비타민C를 운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흡수시키려면 나트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의 장 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 흡수에도 소금이 사용된다. 이 비타민C를 수용해서 운반하는 것이 이 SVCT1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놈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나트륨 원소가 2개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흡수되어져서 혈액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SVCT2도 이쪽에서 비타민C를 또 운반시킬 때에도 또 나트륨이 이용이 된다.
칼륨, 나트륨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비타민 C를 장에서 흡수할 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뇌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뇌에서도 나트륨이 있어야 뇌 척수액에서 뇌세포로 비타민C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금, 즉 나트륨은 부족하고 비타민C만 매일 10g을 먹는다. 소금은 거의 안 먹는다.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비타민C 흡수량도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비타민C 먹으면서 소금을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보셨죠? 그래서 적절한 음식에 적절한 양의 소금은 있어야 되고 그 적절한 양이 있으면 비타민C 흡수도 훨씬 더 잘 된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 소금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비타민C를 같이 먹어주는 게 흡수에도 좋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소금과 비타민C가 만나면 또 위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C 드실 때 소금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비타민C를 드시면 아주 적절하다라는 거고요. 음식에 충분한 양의 소금이 들어있지 않다. 그런 분들은 소금 물로라도 비타민C를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장에서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고 흡수가 잘 되어야 비타민C 이용률이 올라가는 거죠. 비타민C를 먹었는데 변으로 한 8g 나가버리고 2g 흡수되고 이러면 여러분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금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비타민C를 먹을 수 있게 된다. 비타민C와 소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박사님 설명 너무 알아듣기 쉽게 해주시고 키토산 비타민 2달 먹고 혈당이 떨어지고 고지혈약도 안 먹고 매번 체크하는데 혈압도 떨어집니다.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또 있네요. 책에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해가 되네요. 식이섬유가 혈당 관리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저도 혈당 관리 및 식이섬유 충족을 위해서 연세당플랜이라는 제품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이 확실히 잠잠해지죠. 여러분들 중에 혈당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요. 가장 먼저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식이섬유질입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입니다. 그 식이섬유질 중에서 대표적인 식이섬유질이 키토산입니다. 키토산을 드셔보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잘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키토산이 하는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이 키토산이 붙잡고 끌고 내려가서 대장에까지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자, 대장에 그럼 뭐하러 갖다 주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들은요 소장에서도 일부 천천히 흡수가 돼야 되고요. 또 흡수되지 않은 그 영양소들을 끌고 대장에까지도 내려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대장에도 영양 성분들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에서 흡수된 그런 영양소들은 대장 세포들이 먹고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도 기능을 잘 해야 된다. 여러 호르몬을 대장에서 분비를 한다. 이 대장에서 분비를 하는 그 호르몬 중에서 가장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호르몬 이름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GLP-1 호르몬이 대장에서 잘 분비가 되면 이것이 간, 뇌, 그 다음에 심장, 위장, 췌장, 신장, 부신, 지방세포, 근육 이런데 전부 골고루 작동을 한다. 작용하는 곳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작동을 해서 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말한 그 장기들 전부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건데 췌장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인슐린을 분비를 한다. 글루카곤을 분비를 한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비를 하는 곳이 췌장이다. 이걸 잘 분비를 하려면 GLP-1 호르몬이 잘 나와야 된다. 이 GLP-1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려면 식이섬유질인 키토산을 열심히 먹으면 훨씬 더 잘 분비가 된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쌀 중에요 현미쌀을
먹고 혈당을 떨어뜨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현미쌀을 다들 좀 먹기 싫어한다, 거칠다, 맛이 없다, 씹어야 된다, 다양한 이유로. 그런데 이 일반 쌀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현미쌀이 있습니다. 저도 먹고 있고 굉장히 맛있고 부드러운데요. 이 안에 유용한 식이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기능도 굉장히 뛰어나더라. 이 쌀, 식이섬유질이 들어있는 이 쌀을 먹고 혈당을 내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인터넷에서요, 가원쌀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밥을 잘 해 드셔서 혈당이 내려가는지를 한번 또 관찰을 해 보시면 되겠죠.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는 식이섬유질을 열심히 챙겨 먹는 것은 무조건 기본이다. 여기에 플러스 마그네슘 섭취를 한다. 그 다음에 비타민C,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시면 훨씬 더 혈당을 내리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기도 한다. 여러분들의 혈당 먹는 것을 가지고는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오유키소의 그 기능,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과의 서로 상관관계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타민C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는 일반적으로요, 옥수수 전분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겁니다. 포도당의 구조를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비타민C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서로 뭐가 다릅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을 해가지고 있는 것과 비타민C의 경우에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을 해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차이점인 겁니다. 이 이중결합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포도당은 항산화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이 이중결합이 있는 것 때문에 항산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비타민C는 전부 이렇게 생긴 비타민C고 우리 몸에서 항산화 기능을 하고 나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비타민C의 주된 기능은 항산화 기능이다. 항산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 몸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비타민C는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서 뇌세포에서 제일 많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뇌세포에서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뇌세포에서 활성산소가 제일 많이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비타민C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건데요. 바로 이 뇌세포가 산소를 이용을 해서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져 나오는데, 그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세포에서 비타민C를 많이 이용을 한다. 그래서 비타민C를 실어 나르는 트럭인 SVCT는 나트륨 의존성 비타민C 수송체다. 나트륨이 있어야 비타민C가 훨씬 더 수송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비타민C는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비타민C가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이용된다라는 거죠. 미국에 있는 리오단 클리닉이라고 하는 암 전문 병원에서는요, 비타민C를 하루에 50g, 100g씩 혈중에다가 넣어서 암세포를 없애는 그런 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암세포는 포도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비타민C와 포도당을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 포도당 이런 것들을 세포 안으로 막 집어넣습니다.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 이 비타민C는 철이나 꿀이나 이런 것들과 산소가 만나서 슈퍼옥사이드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집니다. 과산화수소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산소, 프리 라디칼,
OH 라디칼 이런 것들이 강력한 활성산소가 되는데 이것에 의해서 암세포가 파괴가 되어지는 것으로 메커니즘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걱정이 되거나 앞으로 나는 암을 좀 예방해 보고 싶다. 물론 뭐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비타민C를 하루에 6g 이상 또는 10g, 15g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또는 혈액 중에 비타민C를 투여를 하게 되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정상적인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메커니즘이 알려져 있다. 자, 그래서 비타민C를 잘 활용을 해보면 좋겠죠. 자, 다음은 이제 오메가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메가3 왜 자꾸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건데요. 우리 몸속에서 이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 또는 일반적인 세포 막을 구성을 하는 물질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메가3를 많이 먹어 주어야 된다. 이 세포의 기능이 잘 되어져야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호르몬 분비, 소화효소 분비, 혈당 조절, 체온 조절, 혈압 조절, 다양한 우리 몸의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여러분들 장 속에 살고 있는 것인데 장내 살고 있는 균들이 적절하게 잘 살고 있어야 항염증 작용을 해준다. 장에 일어나는 염증을 줄여준다. 이런 것들도 알려져 있고요. 장이 튼튼해야 뇌신경, 뇌세포도 굉장히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타 또 많은 그 기능들을 하는데요. 장벽에 영양물질로 사용이 되어지고요. 또 어떤 시그널 물질로 이용이 되어져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이 장에서 잘 분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고 이 GLP-1 호르몬에 의해서 인슐린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혈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즉 장이 튼튼해야 혈당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이런 균들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많이 먹어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 다음은 키토산입니다. 키토산은 대표적으로 용해되어지는 식이섬유질인데요. 이 키토산도 GLP-1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을 분비를 잘 시키게 해준다는 겁니다. GLP-1은 위장 공복을 지연시키고 식욕을 억제한다. GLP-1의 분비 조절이 안 되면 당뇨병, 고지혈증 및 인슐린 저항성 관련 질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GLP-1을 잘 분비시켜 주도록 하는 물질이 바로 키토산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키토산을 하루에 400mg짜리 한 6개, 그러니까 2g에서 한 3g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용융소금이 가장 좋고요. 용융소금은 물에 집어넣었을 때 약간 뿌옇게 됩니다. 약간 뿌옇게 되어지는 소금을 먹는 것이 좋다. 소금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속에 세포 외액에 소금, 염화,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을 충분하게 잘 많이 먹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들어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소변을 받아 가지고 그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 정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병원에서 아예 측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소금이 몸속에 부족하면 힘도 없다. 누구나 해당되는 거다. 환자 이런 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건강한 사람도 다 챙겨 먹고 있다. 다 챙겨 먹으니 더 건강하고 몸이 훨씬 더 잘 돌아가더라. 그래서 소금 우선 열심히 챙겨 먹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소금은 이렇게 위산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위산이 분비가 되어져야 내가 먹은 음식물을 녹일 수가 있다. 음식이 녹아야 소화가 된다.
특히 음식 중에 들어있는 이 단백질을 녹이는데 위산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위산 분비량은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먹고 있는 소금의 양도 감소합니다. 왜 감소하죠? 위산 분비량이 적어지니까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덜 되니까 내 몸속에 영양 성분이 적게 들어간다. 적게 들어가니까 살이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금, 위산을 만드는 원료가 된다. 그래서 꼭 먹어야 되는데요. 비타민C, 소금, 유산균, 키토산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상생관계에 있는지, 상극관계에 있는지를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C는요,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장 속에서 알칼리 환경이 되어지는 것을 비타민C가 산성물질로 다 썰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된다. 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장 속에 알칼리성균이 잘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 유산균의 먹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키토산에 붙어서 비타민C가 서서히 흡수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장까지 운반해 주는 것이 바로 키토산입니다. 키토산은 비타민C, 소금, 오메가3 이런 것들을 장에까지 운반을 해주고 장에 있는 세포들이 에너지원이 되도록 해준다. 키토산은 다양한 물질들을 대장에 운반을 해주어서 대장이 기능을 잘 하도록 해준다. 그래서 키토산, 장이 나쁘신 분들 꼭 챙겨 먹어야 된다. 그리고요, 키토산은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이기 때문에 유산균이 분해를 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해된 키토산이 장에서 흡수되어져 가지고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분자 키토산을 먹어주면 여러 영양 성분을 대장에까지 잘 운반을 해주고 대장에 살고 있는 균들에 의해서 또 키토산이 분해가 되어서 GLP-1 분비에 도움이 되고 그것 때문에 혈당 조절하는데 기여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키토산은 또 유산균의 집이 되어져서 유산균을 보호를 해준다. 이런 기능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와 오메가3를 같이 먹게 되면 비타민C도 흡수가 잘 되고 오메가3도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또 오메가3랑 소금을 같이 먹게 되면 소금이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고요. 오메가3도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소금과 비타민C를 같이 먹게 되면 소금이 흡수가 잘 되고 비타민C도 흡수가 잘 된다. 소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 소듐에 의존해서 비타민C가 운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비타민C를 소금과 같이 먹어주면 이게 비타민C가 훨씬 더 흡수가 잘 된다. 그리고 소금과 비타민C가 만나서 바로 위산을 만드는데 이용이 되어진다. 마지막으로요, 오메가3와 유산균을 같이 먹게 되면 오메가3가 유산균을 죽인다. 이거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건데요? 식사하고 나서 한 30분 뒤에 오메가3 섭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한번 잘 조절해서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균이랑 키토산이랑은요 같이 먹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열심히 많이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고요. 많은 영양소들이 있습니다만은 비오육소 이것들은 좀 많이 챙겨 먹어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열심히 챙겨 드시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 3000mg 3번 먹은 지 1년 다 되어 가는데 고혈압이 사라졌고 당뇨도 수치가 엄청 개선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정말 멋진 사례입니다. 비타민C를 꾸준히 복용한 결과로 고혈압이 사라지고 당뇨 수치가 크게 개선됐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변화예요.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혈압 개선과 관련해서는 비타민C의 혈관 확장 작용이 핵심이에요. 비타민C는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며 동맥 경직도를 낮춰줘요. 하루 평균 500mg 이상 복용한 성인에서 평균 수축기 혈압이 약 4.9mm/g, 이완기 혈압이 약 1.7mm/g 감소했다는 메타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3000mg씩 3번 총 9000mg을 복용하셨다면 이 효과는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 수치 개선에 있어서는 비타민 C가 가진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 인슐린 민감도 개선 효과가 주요 원인이에요. 당뇨 연구 저널들에서는 비타민 C가 혈중 글루코스와 경쟁적으로 세포에 흡수되며 당화 반응을 줄이고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고 보고돼 있어요. 또 하나, 고용량 비타민 C는 간에서의 포도당 생산을 억제하는 데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들은 대부분 장기간 꾸준히 복용했을 때 더 확실히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1년 가까이 지속적인 섭취를 해온 경우 체내 염증, 산화 스트레스, 혈관 기능, 대사 균형이 모두 안정되면서 전반적인 대사 건강이 개선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의 변화는 비타민 C의 항산화, 항염증, 혈관 확장, 인슐린 조절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로 실제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있는 반응이라고 보고돼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비타민 C가 항산화를 하게 되면 산소 공급이 굉장히 잘 되게 됩니다. 산소가 잘 가게 되면은 신진대사가 잘 된다. 즉 포도당 대사 능력이 올라간다. 요것도 같이 관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사람의 몸은요 여러 가지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지 한 가지만 가지고 뭘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기 너무 어렵다. 정확하십니다, 선생님. 정말 통합적인 관점에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비타민 C의 항산화 작용이 산소 운반 능력에 기여한다는 점은 아주 중요한 관찰이고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비타민 C가 철 이온을 안정된 형태로 유지해주면서 산소와의 결합 능력을 높이고 적혈군의 산소 운반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혈액 속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산소가 더 잘 운반되면 세포 호흡이 더 원활해지고 결과적으로 ATP 생산이 활발해져서 대사 전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말씀하신 포도당 대사 능력 향상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산소가 충분해야 포도당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완전 연소를 할 수 있잖아요. 또한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췌장세포의 기능, 인슐린 분비, 혈관 반응, 세포 재생 모두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혈당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전체 생리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만 가지고 설명하는 건 부족하다. 다양한 작용이 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다라는 관점은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한 설명 방식이라고 보고돼 있습니다. 자, 질문이 좀 깁니다. 짧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토산은 대장을 도와 인슐린 분비를 잘 되게 한다면 유산균이나 올리고당 등 대장 건강을 돕는 다른 것들도 같은 역할을 할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키토산, 유산균, 올리고당 각각이 대장을 도우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대사 건강, 인슐린 분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작용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요. 먼저 키토산은 식이섬유 성분으로 장의 내용물을 묶어주는 흡착력이 강합니다. 특히 지방과 담즙산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시킴으로써 지방 흡수를 줄이고 혈당 반응을 완화시키는 간접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일부 연구에선 키토산이 장내 독소 흡착을 줄여 염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도 보고돼 있어요. 그 다음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조절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소장과 대장에서의 염증을 줄이고 장 투과성을 낮추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정 유산균이 혈당 조절과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한 바 있어요. 그리고 올리고당,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입니다. 유익균이 잘 자라게 도와주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요 저널에서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키토산은 흡착과 배출을 통한 간접 조절, 유산균은 장내 환경 직접 개선과 염증 조절, 올리고당은 유익균을 늘려주는 기반을 마련해서 장 건강, 염증 감소, 인슐린 민감도 향상, 혈당 조절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대사 건강 경로를 형성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키토산은 각종 영양 성분들을 대장에까지 끌어다 주어서 대장이 건강해지고요. 그것 때문에 대장의 L세포에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잘 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시킴으로 해서 혈당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종류들도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같은 역할이지만 GLP-1 분비와는 약간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두 다 장을 건강하게 해주고요. 장이 건강해지면 혈당을 조절하는데 아주 유용한 기능으로 우리 몸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